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는 이 웨비나에 주최자로서 이제 회선상의 다른 주최자 또는 패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고투 웨비나 제어판의 브로드캐스트 시작 단추를 눌러 모든 참석자가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되면 시스템이 알림을 생성합니다.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네, 안녕하세요. FS 가족 여러분. 저는 매주 수요일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FS 패밀리 RSD 이규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인 3월, 벌써 네 번째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3월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지만, 저 또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직 한 주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골을 아직 골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 골을 향해서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일을 하고, 우리가 FS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 사항들이 있죠. 그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커미션이 지급이 되고, 어떤 식으로 결산이 돼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미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커미션. 한국말로 써드렸는데 커미션. 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커미션, 우리가 이제 대충적으로 아시는 게 매주 목요일에 이제 디렉트 디파짓,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설립하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에 해당 그 세일즈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받는다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은 결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져서 커미션을 지급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45 캘린더 우리가 보잖아요. 4주, 4주, 5주 이렇게 해서 445 캘린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45 리테일 캘린더에서 이 날짜를 주목해 보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3월의 세일즈 캘린더라 할지라도 시작을 2월 18일 날 시작해서 마감이 3월 24일 날 끝나는 겁니다. 3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아닌 우리 FS에서 세일즈 캘린더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에 맞춘 이 달에 한 주 한 주가 결산이 되어서 한 주 한 주 결산이 되어서 매주 목요일 날 이제 디렉트 디파짓을 셋업하신 분들께는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결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동부 시간 기준 자, 토요일 매주 토요일 몇 시까지죠? 몇 시까지일까요? 네, 3시입니다. 토요일 3시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게 낫겠죠? 이렇게까지가 이제 토요일이 일요일이겠죠. 일요일 그렇죠. 왜냐면은 토요일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 3시가 결산이에요. 결산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자 서부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부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부 시간 기준으로는 매주 토요일 자정이 되겠죠. 자정. 그러니까 12시입니다. 그렇죠. 12시 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동부시간 기준으로 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이 된 거죠. 새벽 3시까지에 했던 것들이 세일즈를 한 게 돌아오는
목요일에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결산은 매주 동부시간 기준 매주 일요일 3시까지가 된 것이 결산이 돼서 목요일에 지급이 된다. 자, 서부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주 토요일 자정. 자, 12시 1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면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결산에 치게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미션 지급일은 매주 자, 동부시간 기준 매주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커미션 확인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동부시간 기준 매주 수요일 5시 이후 오후 5시 이후입니다. 이후에 커미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커미션 지급은 매주 목요일에 오전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커미션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커미션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죠? 결산은 우리가 서부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정까지가 결산이 돼서 그 한 주가 결산이 돼서 그 결산된 것이 돌아오는 목요일날 지급이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약간 트릭한 퀘스천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세일즈를 2개를 하셨어요. 세일즈를 오늘 2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받으시는 그 세일즈는 이제 몇 개에 대한 세일즈 커미션을 지급을 받게 될까요? 2개예요, 2개. 저 한 주에 2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자,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자, 오늘 제가, 그 전주엔 하나도 못했는데, 오늘이 주일인데, 일요일날, 마찬가지로 2개를 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목요일날 몇 개의 그 세일즈를 한 커미션을 지급받을까요? 네, 빵개, 0개. 왜냐? 자정이 넘어갔기 때문에, 토요일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다다음 주 목요일날 그에 대한 것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금요일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세일즈를 1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세일즈를 2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지급받는 세일즈 커미션은 몇 개에 대한 세일즈 커미션을 지급받을까요? 그렇죠. 1개예요. 1개. 왜냐? 토요일까지의 결산이 이미 1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요일날 한 거는 다다음 주 목요일날 지급받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성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또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팅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으신 게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미팅을 오실 때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을 이제 하지 않아도 고객이 있으시면 그런 어떤 프로스펙터들을 모시고만 오시면 저나 데뷔 문사장님께서 직접 세일즈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움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세일즈 트레이닝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미션에 대한 거는 제가 일단 이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게 나는 우리의 세일즈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매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대시보드를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대시보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총 토탈 발륨이 있어요. 그렇죠? 토탈 발륨이 있어요. 총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세일즈한 그 포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혹은 여러분들의 팀에서 일어난 총 매출액을 토럴 발륨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고객 세일을 했다. 고객을 영입을 했을 때 고객을 영입했을 때 매출액, 그러니까 발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매출액과 이런 것들, 마진을 알고 계셔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팀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내 골을 어떻게 정하면 되겠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객을 영입했을 때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00달러 혹은 200발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200몰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이전트를 영입을 했다. 에이전트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에이전트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영입 시 매출액은 어떻게 되죠? 예. 에이전트를 영입했을 때의 그 매출액은 400발륨. 그러니까 400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토탈 발륨을 봤더니 현재 토탈 발륨을 봤더니 예를 들면 1600이더라. 1600달러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에이전트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몇 명의 고객을 영입했고 혹은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했냐가 이제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에이전트를 내가 2명을 영입했다. 그럼 2명 2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400달러.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굉장히 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읽어가지고 산수죠. 자, 2 곱하기 2명의 에이전트와 한 명당 각 에이전트 영입 시에 400발륨이 400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800이다. 800발륨이 내 매출액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렇죠? 2, 4, 8. 그러면 나는 2명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나머지 800에 대한 매출액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이 고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고객으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800으로 치면 2, 4, 8. 그죠? 4분이죠. 그렇죠? 고객이 4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0 매출액에 곱하기 4는 4분. 4분 하면 어떻게 돼요? 800이 되겠죠? 800 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현재 토탈 발륨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그 달에 그 세일즈 먼스에 처음 했을 때 지급되는 매출액이고요. 이것들이 달 수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온라인 트레이닝 했을 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을 아끼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내가 고객을 영입했을 때는 200발륨이 지급이 되는구나. 에이전트를 영입했을 때는 400발륨이 지급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가장 간단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고객을 영입하거나 혹은 에이전트를 혹은 이제 영입을 할 때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드릴 때 막히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잘못된 크레딧 상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글말로 번역된 게 있어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크레딧 점수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십시오.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라는 얘기는 크레딧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 점수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요소로 점수가 나잖아요. 이때 페이먼트 히스토리,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되는 그 기록이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된다. 자, 제 날짜의 납부 기록 내역이 크레딧 점수의 35%를 기여합니다. 한 번의 연체도 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크레딧 점수가 700대 이상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750점 이상 되시는 분이 단 한 번의 레이 페이먼트,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정말 50점, 100점 이상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신 분일수록 한 번의 연체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빚을 낮춰야 됩니다. 빚을 낮춰야 되는 거. 자, 이 여러분들께 뭐 크레딧 카드라는 한도액이라든지 혹은 융자 받은 이것들이 이런 밸런스가 점수에 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보통 30%가 이 debt ratio, 빚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수에 30%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한도액을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는 25%, 35%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걸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강력하게 25% 미만으로 낮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려요. 그 이유는 크레딧 점수, 본인이 갖고 있는 밸런스의 퍼센트당 1%당 그러니까 1점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크레딧 카드 한도액을 밸런스를 약 70%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20%로 줄이잖아요. 그럼 그 차인 50%에 대한 점수가 50점, 약 50점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보시면 고객분들의 크레딧 리포트를 보셨을 때 이분은 크레딧 점수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나쁘구나. 물론 안 좋은 그런 기록들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분의 습관,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라든지 혹은 레이 페이먼트를 만드는 이분의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크레딧 점수에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카운트를 클로즈 하지 마세요. 자, 이건 히스토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래된 크레딧 히스토리가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짧은 히스토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크레딧 카드를 10장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얘기해 볼게요. 크레딧 카드를 10장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크레딧 카드 2장은 사용하고 계시는데 리밋이 작은 나머지 8장은 사용을 안 하신대요. 그렇다고 이 카드를 안 사용하는 이 카드를 클로즈 해버리잖아요. 그럼 크레딧이 나빠집니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이 크레딧의 그 밸런스, 크레딧 리밋, 히스토리나 이것들이 줄어듦으로써 클로즈니까 그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크레딧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연 크레딧 카드다.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거나 이렇게 정말 이제 뭐 그런 어떤 피라든지 이런 게 정말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클로즈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내비두는 것이 크레딧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융자나 크레딧 받는 액수를 제한해라. 당연하죠. 자, 인콰이리라는 얘기예요. 인쿼리. 여러분들 뭐 이제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크레딧 고정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겠어요? 새 차를 사고 싶어요. 리파이낸스 하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융자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건데 크레딧 복원을 하시는 중간에 자기가 이제 크레딧 스페셜리스트와 상담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뭐 크레딧 복원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러고 이제 그냥 딜러 가요. 자동차 딜러 가셔갖고 나 크레딧 뭐 이제 복원하고 싶으니까 이거 새 차 사고 싶은데 좀 뽑아줘요. 이렇게 되면 못 살 수가 있어요. 왜? 크레딧 인ኳ이어리가 늘어납니다. 그게 하드풀로 하드풀이라는 건 크레딧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풀과 하드풀. 소프트풀로 봤을 때는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런 딜러에서 뽑는 것은 조회 기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레딧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인콰이어리가 2년 안에 7개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 크레딧 점수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융자를 받거나 크레딧 카드 발급 횟수마다 점수가 낮아진다는 사실. 자, 요청 시도가 과다할 경우 이 사람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점수에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융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서 필요시에 이제 우리 같은 크레딧 스페셜리스트와 상담을 해서 한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을 영입을 하셨을 때 이것들을 약속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와 상담 없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인콰이어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레이 페이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25% 미만 이상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고객님의 점수는 절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것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하셨는데 고객께서 잘못하셨는데 내 크레딧 왜 안 올라가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했잖아. 이거 나중에 얘기하시면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 라면서 여러분들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세일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크레딧 배합을 구성하다. 이거는 이제 뉴 크레딧 혹은 이제 이제 크레딧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크레딧 카드만 10개 있어. 이게 아니라 뭐 자동차 융자도 있고 집 융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적절한 크레딧 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레딧 어카운트 개수가 너무 카드 개수가 뭐 엄청 많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각각 그렇게 이렇게 배합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크레딧 점수 반영 퍼센티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데트 레이시오가 그죠? 빚에 관련된 것이 30%, 그러면 렌트 오브 크레딧 히스토리 이거는 크레딧 이제 그 히스토리가 기간이 15%, 그다음에 새로운 크레딧 10%, 타입스 오브 크레딧 이게 바로 크레딧 구성 그러니까 10% 정도.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페이먼 히스토리와 데트 레이시오와 그다음에 크레딧 히스토리 요 세 가지만 따져도 벌써 몇 %예요? 70%예요. 그렇죠? 70% 넘나요? 그렇죠? 65%, 80%네요. 그렇죠?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관리가 돼도 좋은 크레딧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크레딧에 관한 잘못된 상식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레딧 뷰러. 크레딧 뷰러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 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크레딧 뷰러는 크레딧 점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산정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크레딧 뷰러가 있지만,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메이저한 그런 큰 세 개의 크레딧 뷰러가 있죠. 어디죠? 여기 제가 써드릴게요. 첫 번째, 이코팩스. 두 번째, 익스페리언. 세 번째, 트랜스유니언.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메이저 크레딧 뷰러 3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고도 다른 크레딧 뷰러가 있지만 이 메이저 크레딧이 이 세 기관이 가장 널리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크레딧 뷰러가 어떤 이제 신용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기관이다라고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크레딧 뷰러는요, 민간 기업이고요. 정부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이제 크레딧 정보를 매각함으로써 이제 어떤 수입을 취하는 그런 민간 업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크레딧 에이전시는 우리의 나쁜 기록을 법적으로 7년 혹은 10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요. 반대로 7년 이상 된 나쁜 기록 혹은 10년 이상 된 뱅크럽시 기록은요. 자동으로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 법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에이전시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시점이 되면요. 다시 기록을 새롭게 올려요. 다시 그러니까 이 7년이 지난 나쁜 기록들 혹은 10년이 지난 뱅크럽시 기록들은 오히려 삭제가 돼야 되지만 오히려 삭제가 되지 않고 다시 리뉴가 되면서 기간을 연장시켜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정보를 매각함으로써 이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권한 뭐죠?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1 그러니까 공정신용보고법안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권한에 따라서 분쟁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됨에 따라서 크레딧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뱅크럽시. 자, 파산이죠.
파산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1에 근거해서 이것이 공정신용보고법안이에요. 말씀드리면 한국말로 공정신용보고법안. 예.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1에 근거해서 이 bankruptcy, 파산도 삭제가 가능하고요. 파산 기록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록이다 할지라도 오류나 혹은 오래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그 부정확한 기록은 반드시 삭제가 될 수 있고요. 뭔가 이 적절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 디스퓨트, 분쟁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크레딧 리포트의 정보는 바뀔 수가 없다. 자, 여러분, 확인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분쟁 요청 후, 그러니까 디스퓨트를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법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이 없을 때, 이 30일의 답변이라는 얘기는, 크레딧 뷰로부터, 채권자로부터 답변이 없을 때,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ederal and Various State Laws 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들이 삭제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사권을 통해서 이 정보는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크레딧 리포트 항목이 바뀌거나 삭제되는 것은 불법이다. 그쵸?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예를 들면 내가 뱅크럽시 기록이 있어. 혹은 내가 뭐 컬렉션 기록이 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내가 한 것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자, 크레딧 뷰러는요, 그 말씀드린 크레딧 점수를 산정한 이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고요. 크레딧 뷰러가 발생시키는 80% 이상의 많은 오류, 그 이상입니다. 어떤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컴퍼니니까 크레딧 보건회사에서는 100%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평균 80% 이상의 많은 오류들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신용보고법안인데 이 법안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쟁의 권리를 갖고 정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에이전트분들께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시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5마일 정도밖에 오버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 폴리스가 이제 스피드 티켓을 이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티켓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콜트를 가셨어요. 법원에 가셨는데 담당 경찰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디스미스 되죠. 내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신은 이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스피드 티켓에 관해서 없는 거예요. 내가 스피드를 해서 티켓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컬렉션 그런 기록이 있던 뱅크럽시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뱅크럽시나 이런 안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삭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자, 빚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기록은 삭제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컬렉션으로 어떤 넘어간 어카운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빚을 갚았어요. 갚았으면 그게 당연히 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다 보니까 크레딧 리포트의 80% 이상이 오류라는 겁니다. 이 오류라는 것, 크레딧 리포트의 오류라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오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에 숫자 한 가지만 다르더라도, 혹은 날짜가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름이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그것은 오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페이를 했다고 할지라도 빚을 갚았다 할지라도 연체 기록은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정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조회할 때마다 크레딧 점수가 낮아진다. 예, 맞습니다. 잦은 크레딧 점수 조회는 점수가 낮을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인콰이리 기록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점수가 나빠진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고위험군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융자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레딧 복원이 완료된 뒤에 나중을 기약해서 좋은 이자율에 이렇게 융자를 받으셔야지 지금 이제 급하다고 이제 막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쁜 기록이 삭제되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자,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1 공정신용보고 법안 하에 합법적으로 삭제가 되었다면 다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비합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삭제되는 거고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래도 잘못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예전의 기록들이 나빴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똑같이 나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크레딧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 전에 내가 잘못된 어떤 기록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잘못일 거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내가 7년 혹은 10년 동안 계속 나쁜 기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정신용보고법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은 미래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공정신용보고법안입니다. 여기 오탈자가 있는데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스스로 크레딧을 교정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Fair Credit Reporting Act, 이제 공정신용보고법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사권이에요. 이 행사권을 통해서 스스로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크레딧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에 맡긴다면 정확하고 보다 확실하게 이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스피드 티켓을 받으셨어요. 법원에 갔는데 경찰관이 나왔네요. 자, 혼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그냥 스피드 티켓 받으셔야 될 수가 있어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변호사와 같이 대동해서 법원을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디스미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내가 스피드를 막 5마일 했다 할지라도 그냥 뭐 1, 2마일 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디스미스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전문 업체에 맡긴다면은 우리 로펌이랑 제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로부터 만들어진 이 어떤 디스트럼 레터와 혹은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법무팀들께서 움직이면은 얘기가 더 달라지고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크레딧에 관한 잘못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점수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또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세일즈를 할 때 알아야지만 세일즈가 돼요. 그렇죠? 내가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가지고 고객을 만나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를 고객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 어떤 신뢰가 깨질 수가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웨비나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듣고 하시는 게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웨비나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받으시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미팅 통해서 하시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크레딧 점수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 그리고 크레딧에 관한 잘못된 상식 더불어서 커미션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남은 이제 한 주 반 정도가 남았는데 하루하루를 아주 열심히 정말 성공적으로 그렇게 목표에 도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